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리물리 선형대수 3장 선형대수 16번째 강의입니다. 16번째 강의는 이게 영어로 먼저 할게요. Brief Introduction to Groups 해가지고 우리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 티어리를 보통 이제 군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룹 티어리라고 하는 그룹에 대한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이 그룹 티어리라고 하는 거는 매우 저기 심오해서 거의 책 한 권으로 쓰여져 있는 거를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수리물리 교재에서는 한 서너 페이지 이렇게 좀 돼 있는데, 그냥 맛보기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요거는 지금 4개의 넘버가 있습니다. 4개의 넘버로 이루어진 집합 1, 1, I, I. 요 넘버로 이루어진 집합에서 이 두 개의 숫자, 임의의 두 숫자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놈을 테이블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행의 1i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이게 열에다가 1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그럼 1 곱하기 1 곱하기 1을 하면 1, 뭐 i 곱하기 i를 하면 마이너스 1. 그 왼쪽에 있는 컬럼에 있는 숫자하고 요 위에 있는 로우에 있는 숫자를 곱해서 얻은 결과를 지금 여기 안에다가 이제 넣어준 겁니다. 지금 어떻게 계산하냐면, 예를 들면 이 i는 어떻게 구했냐면 1 곱하기 i 해서 얻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이제 계산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연산은 왼쪽에 있는 넘버 곱하기 여기 지금 이제 로우에 있는 넘버를 곱해서 얻은 결과를 이렇게 요 박스 안에다가 지금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가 이렇게 16개의 결과가 나오는데, 얘는 이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쭉 계산을 해줘도 그 결과는 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하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의 숫자를 이루어진 그러한 집합에서 그 2개의 엘리먼트를 임의로 곱했을 때 얻은 결과는 요 안에 다 있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예를 들면 이 숫자들의 멱수 파워를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n번째 파워. 예를 들면 1의 1승, 1의 2승을 해줘도 얘는 1, 뭐 1의 3승 해줘도 1, 마이너스 1에 제곱해주면 1, 마이너스 1에 뭐 10승 해주면 1, 그 i에 제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i에 3승 해주면 마이너스 i,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파워를, any 파워를, 이 엘리먼트의 any 파워를 취해줘도 그 결과가 이 안에 있는 이 네 개의 숫자 이외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멱수라고 한 파워의 결과도, any 파워의 결과도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보면 곱하거나, 이러한 숫자를 곱하거나, 이러한 숫자의 어떤 파워를 취하거나 멱수를 곱하거나 다 똑같이 그 안에 있는 결과를 다 주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이제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하는 네 개의 넘버로 이루어진 이러한 집합은 곱셈, 멀티플라이를 해주나 곱셈에 대하나 혹은 이제 파워를 취해주나 멱수에 대해서 닫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요 셋 안에 있는 요소 안으로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close 돼 있다, 닫혀 있다, 곱셈과 멱수에 대해서 이 집합들이 닫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이제 closure 이렇게라고 씁니다. closure, 이렇게 닫힘, 뭐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1 마이너스 1 i 마이너스 i를 복소 평면에서 극좌표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우리가 이제 복소 평면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로축은 실수축,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은 허수축. 그래서 그 복소 평면에서 r이라고 하는 벡터는 뭐냐면 x 성분은 실수, y 성분은 허수. 그래서 얘는 요 r이라고 하는 벡터는 x 플러스 iy 이렇게 나타내주고, 요 놈을 우리가 요 점을 z라고 하면 x 플러스 iy로 나타내주고, 요 x 플러스 iy를 요 화살표의 길이와 그 화살표가 리얼축하고 이루는 앵글로 나타내주면, 그 놈은 이제 r exponential
i 세타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이게 이제 복수업 평면에서 x하고 y 성분을 나타내 주는 표현식이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한번 배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이라고 하는 건 이 i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죠? i라고 하는 얘는 이제 크기는 다 일자리니까 r은 1이 될 테고 얘는 i는 뭐냐면 지수함수 익스포넨셜로 나타내주면 익스포넨셜 i 곱하기 2분의 파이 익스포넨셜 i 곱하기 2분의 파이는 뭐죠?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i 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 i 사인 2분의 파이는 그러니까 사인 2분의 파이는 1 그러니까 i라고 하는 놈은 이쪽 세로축에서 크기가 1인 벡터에 해당되는 거죠. 그게 i입니다. 그죠? 그놈을 복수 평면에서 나타내주면 i는 exponential i times 2분의 파이에 해당되고 그놈을 내가 시계 방향으로 저기 2분의 파이만큼 더 돌리면 그게 exponential i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실수축의 마이너스 방향. 그래서 그게 마이너스 1은 exponential i 파이. 그 다음에 그놈을 다시 2분의 파이만큼 더 돌리면 얘가 이제 이 y 네거티브 이미지너리 축에 있으니까 그게 마이너스 i에 해당되고 마이너스 i에 해당되는 게 exponential i 곱하기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그놈을 반바퀴 더 돌리면 요놈이 exponential 2파이. 그래서 한 바퀴를 싹 돌려주면 exponential 세타를 2파이만큼 돌려주면 그게 바로 이 리얼 축에 있는 놈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1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0에서부터 그러니까 2분의 파이만큼 이제 돌려줬는데 또 돌려줄 수 있죠. 뭐 2분의 여기다가 2분의 파이 돌려주면 어떻게 2분의 5파이가 되면 2분의 5파이는 뭐와 같은 거죠? 2분의 파이하고 같은 거고 그 다음 한 바퀴 더 돌려서 2분의 6파이가 되면 exponential i 파이하고 결과가 같고 2파이만큼 돌려주면 그 다음에 계속 돌아가는 앵글은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하고 똑같은 게 되는 거죠. 싱글 밸류드라고 하는데 그러한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요만큼까지만 2파이까지만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러한 특징이 있고 복소 평면에서 i, -1, -i, 1을 나타내주면 그놈 exponential 뭐 2분의 i 파이, exponential i 파이, exponential 2분의 3파이 3파이 i 뭐 exponential 2파이 i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이제 이해되셨죠? 제가 1 i i는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요 놈은 1의 4중근입니다. 다시 말해서 x의 4승은 1의 해를 구해라. x의 4승은 1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4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그 해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 요게 바로 4개의 근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4중근이라고 하는데 요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가 x의 4승분의 1의 솔루션이다. 우리가 i라고 하는 놈을 제가 exponential i는 복소 평면에서는 exponential 2분의 파이 i라고 쓸 수가 있다고 했고 제가 요걸 a라고 둘게요. 그 i를 a라고 두면 a가 있고 a의 제곱을 해주면 exponential i 파이가 될 테고 그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 a의 3승을 해주면 exponential 2분의 3파이 i가 될 테고 그 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a의 4승을 해주면 얘는 exponential 2파이 i가 되고 그 값은 얼마냐면 1이 됩니다. a의 5승을 해주면 다시 a의 5승을 해주면 다시 a로 가고 a의 6승을 해주면 a 제곱하고 똑같고 a의 7승을 해주면 a 3승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4승까지만 구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그 이상을 구해주면 그 안에서 이렇게 순환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똑같은 값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놈은 그래서 우리가 이 1 i i라고 하는 이 넘버 셋은 4개의 넘버로 이루어진 셋은 복소 평면에서는 이렇게 익스포넨셜 지수함수로 또 동등한 표현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고 제가 이 놈을 심볼릭하게 a라고 두면 i를 a라고 두면 i exponential i 파이는 a 제곱 exponential 2분의 3파이 i는 a 3승
exponential 2파이 i는 a 4승하고 같습니다. 5, 6, 7, 8, 9는 우리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순환하기 때문에 5승을 해주면 a 5승은 a, 6승은 a의 제곱, 7승은 a 3승하고 같고 8승은 a의 뭐 4승하고 같고, 그래서 이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우리가 계산 안 해줘도 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놈을 우리가 순환군이다. 그 cyclic group of order 4 그래가지고 차수가 4인 순환군이다. 이게 계속 퍼뮤트 한다고 했죠. 순환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차수가 4인 순환군이다. 그래서 cyclic group of order 4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그룹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이제 네 가지 기본적인 성질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 다음의 성질을 만족하는 숫자, 지금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하는 숫자의 예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또 행렬, 일반적으로 이제 행렬이 굉장히 중요한데, 숫자나 행렬을 나타내는 엘리먼트들의 집합, A, B, C라고 하는 게 숫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매트릭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그 어떠한 엘리먼트들을 우리가 요소라고 하는데, 엘리먼트들의 하나의 집합이 다음과 같은 성질을 이제 만족을 하면, 먼저 닫힘의 성질, 클로저라고 했죠. 그래서 이무의 이러한 어떠한 집합의 이무의 두 엘리먼트를 우리가 취해가지고 요소를 취해서 그 두 요소를 결합을 한 것은 군의 한 요소이다. 그룹의 한 또 다른 엘리먼트다. 예를 들면 정수들의 집합이 있는데, 그 정수들의 집합을 뭐 1 더하기 2를 해주면 3이 되잖아요. 근데 3이라는 놈이 정수죠. 그래서 정수들의 집합에서 우리가 덧셈이라고 하는 연산은 또 다른 정수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곱셈도 마찬가지로 정수들의 집합에서 두 정수를 곱해주면 또 다른 정수가 돼요. 여전히 그 정수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이렇게 정수는 뭐냐면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조건을 우리가 만족을 해줘야지 그룹의 특징을 갖는다. 예를 들면 덧셈과 곱셈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그 나눗셈을 해주면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인가요? 정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나눗셈에 대해서는 닫혀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결합 법칙이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associative law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산의 규칙은 보통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곱하기를 조금 전에 보여줬는데, 행렬도 이제 두 행렬을 곱하는 경우, 예를 들면 연산의 규칙은 결합 법칙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곱셈에 대해서 어떤 두 엘리먼트 요소들의 A, B, C라고 하는 세 개의 요소를 곱했을 때 A, B를 먼저 곱하고 나중에 C를 곱한 거나, 아니면 B하고 C를 먼저 연산을 하고 A를 나중에 연산을 하거나, 두 결과는 같다. 이게 이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그룹의 엘리먼트들은 이러한 결합 법칙을 성립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그룹에는 단위 요소라, 단위 엘리먼트, 유닛 엘리먼트 혹은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하는데, 숫자로 나타내주면 군의 모든 요소에 대해서는 그 유닛 엘리먼트 혹은 아이덴티티가 존재하는데, 단위 요소를 i라고 하면 i는 숫자라고 하는 원소들의 집합에서는 1이 단위 요소가 될 테고, 행렬로 나타내주면 이 i라고 하는 거는 단위 행렬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단위 숫자 1 혹은 단위 행렬은 어떠한 요소에다가 단위 요소를 곱해주면 그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그놈은 제 자리로 자기 자신으로 A라고 하는 놈이 어떠한 요소를 곱했더니 자기 자신 A가 된다. 그러면 그 곱해준 놈이 뭐냐면 그 곱해준 놈은 단위 요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위 요소는 어떠한 요소하고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놈은 결합 법칙은 반드시 성립해야 되지만 이 교환 법칙은 꼭 성립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단위 요소들은 다른 엘리먼트하고 서로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러한 단위 요소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인버스, 역 요소라고 하는데, 인버스가 존재해야 됩니다. 인버스는 무슨 말인지 알죠?
군이라고 하는 그룹의 모든 엘리먼트에 대해서는 인버스가 역요소가 존재한다. 역요소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인버스라는 표현을 더 그냥 영어로 그냥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무의 엘리먼트 어떠한 A가 있습니다. 그 A에다가 B라고 하는 어떤 엘리먼트를 곱한 거는 A, B는 BA를 만족하고 그놈이 A, B를 하나, BA를 해주나 그놈이 단위 요소, 아이덴티티를 만족해주는 B가 존재하면 그때 그 B는 A의 인버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룹의 엘리먼트들은 이렇게 인버스가 존재를 해야 돼요. 이러한 관계를 만족해주는 역요소, 인버스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집합, 어떠한 요소들의 집합이 그룹이다. 군을 우리가 이제 그룹을 군이라고 하는데 그룹의 특성을 나타내려면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된다. 그 셋이 어떠한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는지, 그리고 그 엘리먼트들이 이러한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유닛 엘리먼트 혹은 아이덴티티가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인버스가 존재하는지, 요걸 다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해주면 우리가 그러한 집합을 우리가 그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요 1-i, 1i-i라고 하는 네 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세트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개의 세트는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요. 그죠? 1 곱하기 1은 1 곱하기 i는 i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i. 그래서 모든 각자 자기 엘리먼트들끼리 서로 다 곱해지면 그 결과는 다 그 안에 닫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닫혀있던 closure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우리가 만족을 해주고, 요 놈은 또 결합법칙, 곱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을 만족을 해줘요. 예를 들면 1 곱하기 i 곱하기 i를 1 곱하기 i를 먼저 하고 뒤에 있는 i를 나중에 연산을 해주나, 아니면 뒤에 있는 i를 먼저 계산을 해주고 그 1을 나중에 곱해주나 그 결과는 같습니다. 그게 이제 결합법칙. 반드시 결합법칙이 성립하는데 이 경우 이제 결합법칙이 성립해요. 단위 요소가 존재하나요? 모든 그룹의 모든 요소에 대해서는 단위 요소가 존재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의 단위 요소는 숫자이기 때문에 1입니다. 이게 단위 요소가 1이 다 존재를 하죠. 이게 1이 존재를 합니다. 요 1, 이게 다 단위 요소가 되고, 이 단위 요소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버스도 존재를 해요. 모든 그룹의 모든 엘리먼트에 대해서는 인버스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1의 인버스는 1이고 마이너스 1의 인버스는 마이너스 1이고 i의 인버스는 마이너스 i이고 마이너스 i의 인버스는 i입니다. 그걸 우리가 표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1 곱하기 뭘 해서 1을 줄 수 있는 게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1 곱하기 1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은 1의 그 인버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여기서 보면은 얘만 1이잖아요. 그러니까 i 곱하기 뭘 해야 1이 되냐면 마이너스 i를 곱해줘야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뭐냐면 마이너스 i는 i의 인버스다. 여기서는 1을 주는 놈이 뭐죠? 마이너스 1에다가 뭘 곱해주면 1이 되냐면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인버스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 여기서는 뭐냐면 마이너스 i의 인버스를 찾아보면 그게 i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마이너스 i의 인버스는 i이다. 요 의미를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인버스가 이렇게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셋은 그룹이구나. 그래서 이 셋은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하는 집합은 곱셈에 대해서 그룹의 성질을 나타낸다. 곱셈에 대해서 그룹의 성질을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 그룹은 그 안에서 다 서로 돌아가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cyclic group of order 4 이렇게 우리가 순환군, 차수가 4인 순환군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그룹이 있으면 서브 그룹이라는 게 있고, 서브 그룹을 보통 부속군이라고 하는데, 서브 그룹은 그냥 이놈의 서브 그룹은 요 자체가 요놈의 서브 그룹이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그룹인
부분 집합을 서브 그룹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요 자체를 그냥 서브 그룹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특별히 전체 그룹보다 완전히 작은 그 부분 집합을 특별히 우리가 여기 앞에 프로퍼 참이라는 말을 붙여서 프로퍼 서브 그룹. 그래서 프로퍼 서브 그룹은 뭐냐면 얘보다는 작아야 돼요. 엘리먼트가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1-1을 보면 1-1은 요 그룹의 서브 그룹이다. 프로퍼 서브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 1-1도 그룹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1-1은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덴티티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두 놈 사이에 결합 법칙도 성립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닫혀 있대, 클로저 닫혀 있으면 알 수 있고, 아이덴티티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결합 법칙도 성립하고, 또 뭐죠? 인버스가 존재합니다. 인버스는 뭐냐면 1 곱하기 뭘 해야 1을 주냐면 1 곱하기 1. 1의 인버스는 1. 여기 또 얘가 바로 이제 1을 줘야 되게. 마이너스에다가 뭘 곱해주면 1을 줬냐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인버스는 마이너스 1. 인버스가 다 존재하기 때문에 요 놈은 1-1은 1-1 i-i의 서브 그룹이다. 프로퍼 서브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바로 전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어떠한 벡터의 회전, 2차원 평면에서의 회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떠한 xy 좌표상의 어떠한 r이라고 하는 벡터, 그 성분이 x, y인 r이라고 하는 벡터를 내가 세타만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r'으로 만들었을 때, 어떠한 r이라고 하는 벡터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r'으로 만들 때의 회전 행렬을, 회전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그리고 그놈의 역행렬 r'이라는 놈을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돌려가지고 그 다음 돌려서 r이라는 벡터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때 요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의 역행렬은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렬 매트릭스를 제가 이제 이 중에 뭐 제가 요 놈을 그냥 r이라고 둘게요. 이건 임의로 제가 r을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이거는 뭐냐면 제가 r이라고 하는 놈을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여기서는 그냥 돌려준 거네요. 이렇게 제가 그냥 이렇게 돌려줬어요. 그냥 이 반시계 방향으로 한 거를 이제 세타라고 이렇게 두면, 제가 요 놈을 갖다가 지금 이 r이라고 하는 매트릭스 이걸 취해도 되고, 제가 요 놈을 취해도 되는데, 이 예제에서는 요 놈을 취했습니다. 요걸 제가 r이라고 하면 이 r 세타가 0일 때는 0일 때, 그 다음에 그 놈을 2분의 파이만큼 돌렸을 때, 그 다음에 얘를 파이만큼 돌렸을 때, 그 다음에 얘를 2분의 3파이만큼 돌렸을 때, 다시 말해서 90도씩의 회전을 조합한 회전 연산. 요 놈이 이제 0도에서 90도, 그 다음에 이게 180도, 그 다음에 이게 270인가요? 그리고 한 번 더 돌리면 제자리, 2파이로 되면 제자리로 오기 때문에 이것도 다 일종의 순환 그룹입니다. 순환 그룹이라서 제가 2파이, 뭐 2분의 5파이 이런 건 안 할게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2파이는 0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2분의 5파이는 2분의 파이하고 같고, 뭐 2분의 7파이는 파이하고 같은 건가요? 2분의 5,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환을 이렇게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 2파이 이상은 이제 안 할게요. 되돌이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R0 세타가 0일 때, 이게 세타가 0이 되면 그때 매트릭스가 얘가 이제 단위 행렬이 되는 거고,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뭐. 그러면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되면 얘는 0, 마이너스 1, 1, 0. 그 다음에 세타가 뭐 파이가 되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세타가 2분의 3파이가 되면 0, 1, 마이너스 1, 0. 요거는 지금 이 세타의 의미는 요거를 제가 세타라고 뒀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지금 R이라고 뒀네요. 그랬을 때 요 놈을 우리가 이제 그 90도씩 회전시킨 거죠. 요 놈을 90도씩 회전시켜서 0도일 때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가 되면 다시 R0하고 똑같은 거고, 우리가 이제 사이클릭 그룹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돼서 만든 매트릭스를 제가 R0 이거는 이제 앵글에 해당돼 아무것도 안 한 거, 2파이 2분의 파이만큼 돌린 거, 파이만큼 돌린 거, 2분의 3파이만큼 돌린 놈을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요 놈이 그룹의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요 놈은 그룹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R0, R의 2분의 파이, 뭐 파이, 2분의 3파이, 괄호도 이렇게 해놔가지고 요 연산을 해주면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를 곱셈에 대한 표로 만들 수 있듯이 요 로테이션 2차원 평면에서 90도씩 돌린 요 4개의 엘리먼트에 대한 곱셈의 법칙 곱해서 만든 표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R0는 어떻게 구한 거죠? 얘는 R의 2분의 파이 곱하기 R의 2분의 3파이를 해서 얻은 거다라는 거를 그러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들 읽을 수 있겠죠? 얘는 R의 2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3파이를 해주면 R0 아무것도 안 한 거다. 단위 행렬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16개의 결과 곱셈의 결과를 우리가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 놈은 뭐죠? 요 놈 다 곱해지면 그 결과들이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여기도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다 똑같이 닫혀 있죠? 그래서 얘는 클로저 닫힘의 성질을 만족을 해주고 아이덴티티가 존재하나요? 아이덴티티가 당연히 존재하죠. R0가 아이덴티티죠. 그래서 단위 유닛 엘리먼트 아이덴티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버스가 존재하나요? 인버스는 뭐냐면 아이덴티티 R0하고 요 아이덴티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R0하고 요놈 R0를 곱해주면 R0가 되니까 R0는 R0의 인버스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지금 이 예제에서는 R의 2분의 파이하고 요놈이 R0를 만든 게 R의 2분의 파이 곱하기 R의 2분의 3파이잖아요. 그게 1을 준 거잖아요. 단위 행렬을. 그러면 그 얘기는 뭐죠? R의 2분의 3파이는 R의 2분의 파이의 역행렬이구나, 인버스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의 2분의 파이의 역행렬, 인버스는 R의 2분의 3파이가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놈이 다 인버스가 존재해요. 예를 들면 R파이의 인버스는 뭐죠? 그냥 R파이가 될 테고 R의 2분의 3파이의 인버스는 R의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만큼 돌려준 게 역행렬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 만족해요. 그리고 결합법칙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요 4개의 셋, 로테이션 셋은 90도만큼씩 돌려준 로테이션 셋은 이거 시계 방향으로 제가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지만 시계 방향으로 돌려도 똑같은 프로퍼티를 만족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4개의 셋은 우리가 그룹을 형성한다. 그룹을 형성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숫자 1,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라고 하는 이렇게 4개의 넘버와 지금 로테이션을 통해서 90도만큼 돌려준 로테이션을 통해서 얻은 이러한 그룹을 비교를 해보면 두 개의 성질이 거의 똑같아요. 하나는 숫자에서 매트릭스로만 바뀌었고 그 연산을 해주면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연산이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숫자에서 1에 대응되는 게 매트릭스에서는 R0 단위 행렬이고 이 숫자 i에 해당되는 게 여기 로테이션에서 보면 2분의 파이만큼 돌려준 거고 숫자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건 회전할 때는 이제 파이만큼 돌려준 거에 매칭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i에 대응되는 건 얘를 2분의 3파이만큼 돌렸을 때 하고 같은 매칭 관계를 우리가 대응 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이렇게 두 개의 그룹, 이 A라고 하는 그룹과 이 B라고 하는 그룹, 두 개의 그룹의 원소가 이렇게 네 개의 원소가 있는데 두 그룹의 원소 간에 원투원 커레스펀던스 1대1 대응이 완전히 있잖아요. 1대1 대응이 있으면서 그룹의 연산이 보존되는 관계. 여기 이제 곱셈에 대한 연산이고 여기도 일종의 매트릭스의 곱에 대한 연산. 그 연산이 보존되는 관계가 있으면 이때 우리가 이 A라는 그룹, 이 그룹과 이 그룹이 서로
아이소모르픽하다, 서로 동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소모르피즘이라는 두 그룹이 아이소모르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두 그룹이 서로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1대1 대응이 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아이소모르픽하다, 동형적이다, 혹은 아이소모르피즘이 동형성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아이소모르피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의 특징은 그 4차 순환 그룹, 사이클릭 그룹이에요. 제가 여기 2분의 3파이까지 밖에 안 했지만 2파이가 되면 2파이를 돌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R0로 가고 그 다음에 2분의 5파이가 5파이는 2분의 파이하고 같고 2분의 7파이는 파이하고 같고 뭐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그 안에서 빙글빙글 4개만 독립적이고 나머지 앵글을 또 돌려봐야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게 사이클릭 그룹, 순환 그룹의 특징입니다. 두 개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제가 2차원 그 XY 평면상에 직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기울기가 m인 직선, y는 mx라고 하는 직선을 보면 이 직선에 대한 단위 벡터는 뭐냐면 단위 벡터를 제가 u라고 두면 u는 x가 1일 때 y는 m이죠. x가 1일 때 y가 m이고 크기가 1이 단위 벡터의 개념은 크기가 1인 벡터이기 때문에 그놈을 크기가 1로 만들어 주려면 규격화를 시켜주면 요 놈은 루트 1 더하기 m제곱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이 크기가 1인 단위 벡터가 돼요. 그래서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는 루트 1 플러스 기울기 m의 제곱분의 1에 1m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 2차원 평면상의 하나의 벡터를 그려볼게요. x 성분, y 성분을 가는 하나의 벡터를 제가 v라고 두면 이 v라고 하는 벡터는 요 u라고 하는 벡터하고 나라는 방향의 성분과 요 나라는 방향의 성분과 요 u라고 하는 벡터의 수직한 방향의 성분, 벡터의 합이잖아요. v는 이 벡터를 v 패럴렐,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 수직한 벡터를 v 퍼펜디큘러 하면 v라고 하는 놈은 u하고 나란한 방향의 성분을 v 패럴렐, 그 다음에 그놈과 수직한 방향의 성분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하셨나요? 요 v는 여기까지 요 벡터 더하기 요 벡터, 그래서 이 직선상에 있는 놈은 u하고 나란한 방향의 성분, 그 다음에 그놈에서 수직한 방향의 성분은 v 퍼펜디큘러 이렇게 되고, 이 v 패럴렐 성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v의 패럴렐한 성분은 u하고 v의 스칼라고, 그 패럴렐한 성분은 크기는 이만큼 길이가 돼야 되는데 크기는 v.u를 해주면 그놈의 우리가 그림자, 그게 바로 크기가 되는 거죠. 방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위 벡터를 곱해준 겁니다. 그게 패럴렐 성분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v의 패럴렐은 v.u 곱하기 방향 u 방향의 벡터 성분을 갖고, 그 다음에 이 수직한 성분은 v 빼기 v 패럴렐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v는 v 패럴렐 더하기 v 퍼펜디큘러니까 v라고 하는 벡터는 그 패럴렐한 성분 더하기 퍼펜디큘러한 성분이니까 퍼펜디큘러한 성분은 v 빼기 v 패럴렐 이렇게 우리가 분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직선 y 이퀄 m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이 v라고 하는 벡터를 거울의 상을 얘를 거울이라고 생각해서 그놈을 리플렉션을 반전이라고 하는데 이 직선에 대한 반전 벡터를 찾아주면 거울의 상을 찾아주는 거예요. 요 벡터의 요 점에 이 직선에 대한 리플렉션을 반전이라고 하는데 그 놈이 거울의 상에서 어떻게 맺히냐면 이렇게 맺히겠죠. 그렇게 반전된 벡터를 제가 v large r 이렇게 쓸게요. 요 VR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VR이라고 하는 거는 요 V를 요 직선에 대해서 반전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플렉션을 시켰다. 직선에 대한 반전을 우리가 VR이라고 하면 VR이라고 하는 벡터는 V라고 하는 벡터하고 패럴렐한 성분은 공유하지만 수직한 성분은 방향이 반대죠. V는 패럴렐 더하기 퍼펜디큘러가 되면 VR은 패럴렐 빼기 퍼펜디큘러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패럴렐 성분은 유지를 하고 퍼펜디큘러 성분은 뒤집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게 반전, 리플렉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VR이라고 하는 놈은 V 퍼펜디큘러, 아니 패럴렐 플러스 마이너스 V 퍼펜디큘러. 이해하셨나요? V는 V 패럴렐 더하기 V 퍼펜디큘러지만 VR은 V 패럴렐 빼기 V의 퍼펜디큘러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제가 이 V 퍼펜디큘러 자리에 V 빼기 V 패럴렐을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 V 퍼펜디큘러 자리에 V 빼기 V 패럴렐을 해주면 얘는 2V 패럴렐 빼기 V 벡터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VR을 패럴렐 성분하고 이 VR을 패럴렐 성분하고 V라고 하는 놈으로 나타내주면 2 times V 패럴렐 빼기 V가 되고 V 패럴렐이라고 하는 거는 v.u의 u 벡터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v.u의 u 벡터 빼기 v 이렇게 됩니다. 그게 반전된 직선에 대해서 v를 반전시켜서 얻은 이 벡터가 반전 벡터를 vr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제가 v.u를 해주면 v는 xy가 v고 그놈을 닷 프로덕트를 스칼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 V가 컬럼이면은 V.U 할 때 이때 V는 트랜스포즈를 시켜서 그러니까 전치를 시켜가지고 행 벡터를 만들고 U는 열 벡터 그래야지 우리가 스칼라를 주니까 U라고 하는 놈은 여기 앞에 있는 놈은 이제 U에서 나온 거고 요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죠? 얘는 루트 1 플러스 M 제곱분의 X 더하기 my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V.U는 이렇게 스칼라량이 나옵니다. 거기에다 이제 u라고 하는 벡터를 단위 벡터를 곱해주면 여기 루트 m분의 1이 하나 더 있으니까 요 놈을 취해주면 1 더하기 m 제곱분의 x 더하기 my 1m 그게 요게 v.u의 u 벡터를 구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 놈을 여기다 대입을 해줄게요. 그럼 2 곱하기 1 더하기 m 제곱분의 x 더하기 my의 1m 그 다음에 v 벡터는 xy잖아요. 그래서 빼기 xy를 해주면 요 놈을 이제 1 더하기 m 제곱분의 1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커먼 팩터를 이렇게 두면 얘는 2 곱하기 x 더하기 my 그 다음에 요 x 더하기 my가 되고 요 성분은 여기가 분모 분자에 다 1 더하기 m 제곱을 우리가 곱해줬다고 생각하면 얘는 빼기 1 더하기 m제곱 곱하기 x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컬럼은 뭐냐면 2 곱하기 x 더하기 my 곱하기 m 그래서 2m에 x 더하기 my 빼기 요 성분 요 놈은 이제 1 더하기 m제곱 곱하기 y 왜냐하면 여기 분모를 우리가 1 오버 1 더하기 m제곱을 우리가 약분 우리가 이제 공통인수로 빼낸 거잖아요. 지금 요 계산한 거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 놈 정리해주면 x, y 이걸로 이제 정리를 해주면 얘는 1 더하기 m제곱에 1 빼기 m제곱 곱하기 x 더하기 2my 네, 두 번째 행은 2mx 더하기 m제곱 빼기 1y 요거 정리해주면 이렇게 돼요. 금방 할 수 있겠죠? 되셨나요? 그럼 요 놈은 제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 놈은 제가 r times xy 이렇게 쓸게요. 그때 이제 r이라고 하는 행렬은 뭐냐면 이 r이라고 하는 행렬은 1 더하기 m제곱분의 1 곱하기 1 빼기 m제곱 그 다음에 비대각선 성분은 2m 대각선 여기는 이제 m제곱 빼기 1 그래서 요 r이라고 하는 행렬에 xy를 곱해주면 그게 v라고 하는 VR 반전 벡터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행렬을 갖다가 리플렉션 매트릭스다. 요 직선에 대한 요 y = m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한 반전 행렬이다. 요 직선 기울기가 m인 직선에 대한 반전 행렬은 1 더하기 m 제곱분의 1의 요 행렬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어떠한 2차원 평면상의 하나의 직선 y = mx에 대해서 mx에 대한 반전 행렬 리플렉션 매트릭스를 계산해주면 이 리플렉션 매트릭스는 이 기울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기울기가 m인 경우에 매트릭스가 이제 이렇게 주어집니다.
요걸 가지고 제가 한번 문제를 활용을 해볼게요. 요거는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 ABC에서 ABC를 요 A에 대해서 수선을 내린 요건 이제 A에 대해서 수선을 내린 걸 직선 AA고, 요 B라고 하는 꼭지점에서 수선을 내린 걸 BB라고 할게요. 그리고 C라고 하는 꼭지점에서 수선을 내린 걸 CC 이렇게 제가 둘게요. 그러한 의미를 갖는 요 정삼각형이 있고, 여기 이제 요 각 A 요걸 O라고 하면 OC의 앵글은 이제 120도가 되는 거겠죠. 이러한 정삼각형에 대해서 제가 정삼각형의 중심에다가 좌표를 XY라고 하는 좌표를 잡으면, 우리가 BB라고 하는 이 직선 BB는 뭐냐면, 요거 X축에 대해서 BB의 직선은 기울기가 30도입니다. 이게 30도. 기하학적으로 여러분 금방 찾을 수가 있을 테고, 기울기가 30이라는 얘기는 탄젠트 30이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탄젠트 30이 기울기가 되니까 탄젠트 30을 계산해주면 탄젠트 30은 루트 3분의 1. 그래서 M이 루트 3분의 1인 직선이고, 반대로 여기 CC라고 하는, 그래서 루트 3분의 1인 직선에 대한 요 라인 BB라고 하는 직선에 대한 리플렉션 행렬을 계산해주면, M이 루트 3분의 1을 여기다 넣어주면 그 결과가 2분의 1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계산해 줄 수가 있고, CC라고 하는 놈은 요 앵글이 이제 30도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인 직선입니다. 이 직선에 대해서 반전 행렬을 계산해 주면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여기다 넣어주면, 여기서 뭐가 바뀌냐면 그 놈을 제가 RC라고 둘게요. 여기서는 엘리먼트가 부호가 요 놈이 비대각선 성분이 마이너스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 BB라고 하는 축에 대한 반전 매트릭스를 RB, 요 CC라고 하는 축에 대한 반전 매트릭스를 RC, 그럼 이 AA라고 하는 축에 대한 반전 매트릭스는 이놈은 뭐냐면 X가 0인 직선이죠. X가 0인 직선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무의 두 점을 이 축에 대해서 얘를 거울의 상으로 두면 Y축은 안 변하고 X만 마이너스 X로 변하는 거잖아요. 플러스 X가 마이너스 X가 플러스 X로 바뀌고, 플러스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는 게 반전이잖아요. 그래서 X에 대한 놈만 부호가 바뀌고 Y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X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A축에 대한 반전 행렬은 마이너스 1, 0, 0, 1이 됩니다. 이 축에 대해서. 혹은 제가 이렇게 X가 0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 = MX의 개념에서 보면 M이 무한대로 가면 돼요. M이 무한대로 가면 X가 0인 직선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때 M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M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M제곱으로 갈 테고 얘는 마이너스 M제곱으로 가니까 이쪽 성분이 마이너스 1, 여기 M제곱이고 여기 M이니까 이게 대각선은 0, 그 다음에 여긴 플러스 1, 그래서 바로 마이너스 1, 0, 0,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M이 무한대로 가는 반전 행렬로 계산을 해줘도 됩니다. 지금 이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개의 AA 꼭지점에서 내린 수선에 대한 반전 행렬을 계산을 해준 거예요. 이러한 XY 축에 대해서. 그게 바로 이제 RA, 그 다음에 이제 RB, 이게 이제 RC에 대한 반전 매트릭스가 이렇게 된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B에 대한 반전은 1 루트 3 루트 3 마이너스 1, C에 대한 반전은 1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제가 요거를 가지고 요 삼각형의 꼭지점에 똑같은 동일한 원자, 아이덴티컬한 원자를 갖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요 점은 이제 원자예요. 그러니까 원자가 삼각형 꼭지점에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이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경우는, 정삼각형은 다음 변환에 불변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바꿔도 모양이 안 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양이 안 변하는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 ABC라고 하는 꼭지점을
삼각형을 시계 방향으로 120도 돌려도 여전히 똑같은 삼각형이죠. 이 모양이 안 변하죠. 순서만 바뀌겠네요. 시계 방향으로 120도를 돌려주면 여기가 B, A, C가 되지만 얘는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불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120도를 돌리는 변환을 제가 R 플러스라고 둘게요. 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돌린 건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이고 그때 세타가 120도가 되는 놈은 얘가 2분의 1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세타를 120도를 해주면 이러한 행렬을 만들 수가 있고 반면에 또 이걸 시계 방향으로 아니고 반시계 방향으로 120도 돌려도 안 변하죠. 삼각형은. 그때 꼭지점은 물론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120도 돌리면 여기는 C, A, B로 바뀌겠지만 그 C, A, B에 A, B, C에 있는 원자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불변, 인베리언트한 의미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120도 돌려도 변하지 않고 그 반시계 방향으로 120도 돌려도 변하지 않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는 우리가 이 대각선 성분의 부호가 바뀐다고 했죠. 그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그 연산을 제가 R-라고 할게요. 그래서 R- 요 행렬로 120도를 넣어주면 R-120도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1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얘는 시계 방향으로 120도를 돌린 로테이션 매트릭스.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120도 돌린 로테이션 매트릭스. 이러한 회전에 대해서 이 삼각형은 불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뭐 불변하는 거 있나요? 불변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요 지금 A축, AA축에 대해서 이걸 제가 Y축이라고 할게요. AA축에서 반전을 취하면, 리플렉션을 취하면 A축을 중심으로 돌려주면 B하고 C만 바뀌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변한 거죠. 그래서 AA축에 대한 반전 행렬은 지금 마이너스 1, 0, 0, 1이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B하고 C를 바꿔준다고 해서 우리가 얘가 서로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요 BB라고 하는 축에 대해서 반전을 시켜주면 A하고 C를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바꿔주는 놈도 우리가 안 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별을 못하니까. 그래서 BB에 대한 반전 행렬, 리플렉션 매트릭스가 조금 전에 배운 게 이제 1, 루트 3, 루트 3, 마이너스 1. 또 이것도 있네요. CC에 대한 리플렉션. CC라고 하는 축에 대한 리플렉션은 여기 부호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또 안 변하는 게 있나요? 이게 이제 5번이 돼야 되겠네요. 5번. 그 다음에 또 안 변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Do nothing. 그게 이제 이거는 6번이 될 테고 그게 바로 단위 행렬입니다. 아이덴티티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1, 2, 3, 4, 5, 6 6개의 어떠한 연산, 변환에 대해서 이 삼각형은 이게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구별을 못한다. 그게 바로 불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삼각형은 이러한 6가지 변환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다. 인베리언트하다라고 하는 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삼각형 꼭지점에 이렇게 동일한 3개의 원자를 놓으면 아무것도 안 할 때 당연히 안 변하고 시계 방향으로 120도 돌릴 때도 안 변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120도 돌려도 안 변하고 A축에 대해서 RA에 대한 반전을 취해줘도 안 변하고 RB에 대한 반전을 취해줘도 이 두 놈을 반전을 취해줘도 안 변하고 RC, CC에 대한 반전을 취해줘도 안 변하고 6개의 변환에 대해서 이 정삼각형은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 오퍼레이션, 연산을 어떻게 하냐면 매트릭스를 곱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RC 곱하기 RA를 해주면 RC는 2분의 1 노란색이 이렇게 해당되는 행렬이고 RA는 이거 초록색에 해당되는 행렬인데 두 놈을 곱해주면 이게 R 플러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RC 곱하기 RA는 R 플러스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건 매트릭스의 곱이니까. 근데 이걸 기하학적으로 보면 RC, RA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먼저 A에 대한 리플렉션을 취하라. 이게 A, B, C를 이 수직축에 대해서 AA 축에 대해서 반전을 취하면 어떤 모양으로 되는 거죠? 요 B하고 C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C는 이제 RA에 대한 를 계산을 해주면 얘는 AA 축에 대한 반전, 리플렉션을 해라. 그러면 얘는 ABC가 아니고 ACB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게 RA라고 하는 연산의 의미입니다. 리플렉션, 이 축에 대해서 리플렉션을 취해라. 그 다음에는 요 삼각형을 C에 대해서 CC라고 하는 축, 요 C를 꼭지점으로 해서 요 축에 대해서 CC라고 하는 축에 대해서 리플렉션을 취하면 어떻게 되죠? C는 가만히 있고 A하고 B만 바뀌는 거죠. 그게 바로 C는 가만히 있고 A하고 B를 바꾸기 때문에 BAC가 됩니다. BAC는 원래 ABC였는데 그 놈을 BAC로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얘를 시계 방향으로 120도를 돌려주면 BAC가 되죠. 그래서 얘는 시계 방향으로 120도 돌린 연산하고 같구나. 그게 뭐죠? 그게 바로 R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은 매트릭스로 익스플리시트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이 RC, RA라고 하는 연산을 어떻게, 리플렉션의 의미가 뭐냐? A에 대한 리플렉션, 그 다음에 C에 대한 리플렉션이 뭐냐? 그거를 기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주면 요게 이제 이렇게 이 RC, RA를 해주면 이렇게 변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변한 놈은 원래 놈하고 비교해주면 얘를 시계 방향으로 120도 돌리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그 한 번의 연산하고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은 표현입니다. 행렬로 곱해 계산을 해줘도 되고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줘도 되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러한 연산을 다 취하고 나면 이렇게 6개의 엘리먼트는 이러한 그룹을 다 만듭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그룹을 만들고 요 놈은 다 그룹 프로퍼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R 플러스 곱하기 R 마이너스를 해주면 이거 오른쪽으로 120도 이게 R 플러스 R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120도 돌리고 시계 방향으로 120도 돌리면 제자리로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놈을 다 연산을 시켜주면 이 놈은 닫혀있고 클로저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아이덴티티가 존재하죠. 그래서 여기도 I가 존재하고 여기도 I 존재하고 여기도 I 존재하고 다 I가 존재하고 아이덴티티 존재하고 인버스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RB의 인버스는 뭐가 될까요? RB에다가 뭘 했더니 I가 되네. RB에다가 RB를 곱해주면 I가 되니까 RB의 인버스는 그냥 RB가 되는 거고, 예를 들면 R-의 인버스는 뭐죠? R-에다가 R 플러스를 곱해줬더니 제자리로 온 거니까 당연히 R 플러스는 R-의 인버스, 반시계 방향으로 120도 돌린 거에 그 인버스는 시계 방향으로 120도 돌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놈이 다 인버스가 존재한다. 당연히 결합 법칙도 성립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그래서 요 놈은 다 이제 그룹 요 놈은 이제 이러한 정삼각형에 대해서 이러한 6개의 변환을 취하면 변하지 않는다. 이 삼각형은 인베리언트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런 걸 우리가 대칭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삼각형 시메트릭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떠한 두 개의 그룹 엘리먼트,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안에 두 개의 요소 P하고 Q가 있어요. 예를 들면 R 플러스 R 마이너스 같은 거를 제가 PQ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P하고 Q가 있는데 P하고 Q의 교환자, 우리가 교환자라고 하는 거는 커뮤테이터 배웠죠? PQ의 커뮤테이터는 PQ를 계산해서 그걸 순서를 바꿔서 QP를 빼준 놈, 그걸 우리가 교환자라고 하는데, 이 교환자가 0이 되면, 이 0이 된다는 얘기는 PQ를 해주나 QP를 해주나 똑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해주면 이 그룹은 아벨리안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 PQ의 커뮤테이터가 0이 아니면 교환이 안 된다는 얘기, 순서를 바꿔주면 교환이 안 된다, 서로 다른 결과를 준다 이런 얘기다. 만약에 PQ가 교환자가 0이 아니면 그때 그 그룹을 난 아벨리안 그룹이다. 그러니까 그룹을 하는 그룹
하는 데서 그룹 디어리에서는 이게 아벨리안이냐 난 아벨리안이냐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매트릭스로 이루어진 그룹들은 서로 교환이 안 돼요. 순서를 바꿔주면. 그래서 대부분의 매트릭스로 이루어진 그룹은 난 아벨리안 그룹이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양자역학도 배우고 그랬을 때 이제 스핀도 배우고 가군동량도 배우고 하면 그런 놈들이 모두 난 아벨리안 그룹에 속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보면 RC 곱하기 RA, RC 곱하기 RA를 해주면 요거잖아요. RC 곱하기 RA를 해준 게 R 플러스를 주는 거고, 그게 RC, RA를 해주면 R 플러스를 주는 거고, 순서를 바꿔가지고 RA 곱하기 RC, RA 곱하기 RC가 어디죠? RC가 맨 끝에 있네요. RA 곱하기 RC를 해주면 그게 R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순서를 바꿔주면 달라지죠? 하나는 R 플러스를 주는데 순서를 바꿨더니 R 마이너스. 서로 교환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RC하고 RA의 커뮤테이터를 계산해주면 얘는 0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그룹은 뭐죠? 이 그룹은 우리가 난 아벨리안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오늘 그 간단하게 그 그룹 시어리에 대해서 좀 그 공부를 했는데 이 정도로 맞출까 합니다. 제가 혹시 조금 더 할 것 같으면 조금 한 번 더 하고 기본적으로는 그룹 시어리는 이 정도로 맞출까 합니다.